첫 번째로 실적이 상향되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세상의 변화를 로 나눠가지고 금리나 ETF에서 저희가 넘버원이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 3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2023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액티브 ETF 운용사입니다. 바로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전략 솔루션 총괄을 맡고 계시는 서범진 총괄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전략 솔루션 총괄을 맡고 있는 서범진입니다. 이렇게 ETF 찍먹 시즌 3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코액트 서범준 총괄님께서 그 시즌 2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코액트의 의미 그리고 또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그 헬스케어 신상을 무게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액티브 ETF가 2023년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또 그 중심에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많은 고객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점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의 2023년 성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은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네, 저희가 코액트라는 브랜드로 ETF를 런칭을 시켰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코액트는 코리아 액티브 ETF에서 저희가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거고요. 예, 저희의 운용 철학은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자. 이고 저희는 세상의 변화를 ACT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액트의 ACT.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A는 에이징, 인구의 변화에 투자하자. 아하. 예, 그리고 C는 클라이밋, 기후의 변화에 투자하자.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의 변화에 투자하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코액트의 이 작년 성과도 상당히 좀 뛰어났던 걸로 좀 보여주곤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랑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좀 더 추가적인 성과라든지 그리고 또 2023년에 좀 아쉬웠던 점도 있다. 그럼 좀 말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연이 되면서 예, 하반기에 첫 번째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3개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더 많은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게 좀 네.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투자분들께서 코액트 ETF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액트 ETF 아까 그 총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이름에는 고령화, 기후, AI 테크 이런 부분에 주력하시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2023년 청룡의 해에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액트가 풀어주는 2024년 투자 유망 아이디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024년 투자 유망 아이디어를 저희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하고 예,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의 향상입니다. 예, 23년보다 24년 순이익이 약 176조, 과거 대비 51% 증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 거죠. 네네네. 예, 그 중에 한 60% 정도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는 바이오, 조선 이런 업종들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업종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네네. 예, 지금 미국에서 3월달 금리 인하는 지금 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6월 이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과거 한 2, 3년 동안 금리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는 올 하반기부터는 좀 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2024년에는 한 글로벌 30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1월 달에 있었던 대만 선거는 이미 네네. 끝났고 네, 그렇죠. 이후에 러시아, 또 한국, 인도, 미국 이렇게 굵직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대통령, 총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꽤 있을 것 네네.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청룡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측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로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산업을 보자.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로 봤을 때 AI와 반도체 산업이 가장 24년도에는 이익 증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했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아, 그렇죠. 네. 예. 뭐 임상도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도 좀 못 받아가지고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올해 역발상으로 저희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후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네네. 그동안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지연된 면이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렇게 안 되기 쉽지 않았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네. 예, 그런 주식들이나 또 수주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는 24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 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업종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네,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시장 환경이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각종 대선 또 뭐 또 이 우리나라 또 미국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제각각 움직이는 경기 흐름 등 좀 종잡기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1월 달부터 주식시장 등락이 상당히 큰 편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유념해야 될 위험한 그 어떤 징검다리 이런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네네. 올해는 위험 요인도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글로벌 선거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네.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재임했을 때 보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예. 또 친환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너지에 대한 또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나 산업들이 약간 어떤 종목은 수혜를 보고 어떤 종목은 피해를 보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도 변동성은 되게 클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전쟁. 예, 예.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 2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예, 작년 10월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전쟁이 지속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예.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예. 끌어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동 지역은 또 유가와 관련된 그렇죠. 예, 네.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는 유가가 조금 이제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유가가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뒤로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예,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페드의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인하가 언제 되느냐? 네, 네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뭐 약간 조정을 보인 건 파월이 3월달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 시장이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다음에는 6월달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미국 실업률은 4% 아래이고요. 네. 또 1월달 고용 지표를 보니까 36만 명이 고용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도 아직 3%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여전히 물가는 높고 또 고용 시장은 강건하고.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텐데 그때도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하반기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명확해질 때 그때가 또 주식시장에 또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엑트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시장 외적인 변수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
그 미국 대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각국의 대선 그 결과들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ETF 찍먹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시적인 변수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내내 주목할 이슈다라고 이제 점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당장 올해 1분기 또는 이제 상반기에 주목해야 될 투자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코엑트가 바라보고 있는 산업 중에서 첫 번째로는 AI 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예, AI 산업은 작년부터 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AI 인프라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엔비디아의 GPU. 그렇죠. 예, 그게 시장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국내도 HBM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 주식들이 계속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주식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도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통신 인프라를 깔 때 미국에서는 뭐 인텔이나 시스코, 한국에서는 KT 프리텔이라든지 한국통신의 네네네.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예. 근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네네. 구글, 아마존이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죠. 야, 다 10배거 이상 올랐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관련돼서도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저희가 거기서 종목을 잘 잡는다면 10배 이상 올라갈 주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건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3년 동안 임상시험도 좀 지연되고 또 네.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주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3년 동안 좀 주가가 조정받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금리가 조금 빠지니까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들도 좀 반등을 했고 네네. 미국도 같이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렇죠. 또 올 1월 달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존슨앤존슨이 ADC 기업을 비싼 돈을 주고 M&A를 했고 예, 그리고 뭐 릴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논리스크가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와 빅 딜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ADC 뭐 그리고 AI 신약이나 AI 진단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네. 이렇게 신약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는 쪽에서 바이오는 앞으로 또 많은 상승을 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바이오는 단순히 시가총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종목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액티브 ETF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엑트에서는 AI와 로봇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 신약 개발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꼭 집어서 투자할 수 있는 관련 액티브 ETF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